자, 이번 시간엔, 요새 정치권에 좀 화두죠. 그리고 또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한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 이 정치 테마주는 건들 때 상당히 잘 건드리셔야 돼요. 자, 엉뚱하게 인맥 조력해서 엄청 크게 가는 경우도 있고, 원래 주식시장 자체가 비합리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상식이 잘 안 통하죠. 비이성적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묶여서 정책 테마도 날아가기도 하고 또 진짜로 좋은 정책을 갖고 올라간 주식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이 정치 관련주도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요즘 조금 핫한 자 윤석열 관련주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사실 제가 임의로다가 자 이제 위치가 높은 종목, 위치가 낮은 종목, 현재 주가 위치가 높고 현재 일자 주가 낮은 종목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꼭 제 말이 맞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나름대로 자 제 기준을 갖고 이 종목은 현재 주가 가치가 높은데 또 이 종목은 현재 주가 가치가 나쁜데 낮은데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충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요. 이 또한 현재 주가 가치가 높다 그래서 더 못 가는 게 아니고 더 잘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위치가 낮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도 역시 본인 나름대로의 판단이 중요해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위치가 높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항상 현재 주가의 위치를 월봉해서 봐요. 자, 현재 이 주가가 월봉에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 주가가 비싼지 싼지 즉 현재 주가 위치는 월봉에서 보고 주식의 추세는 주봉에서 봐요. 그리고 일봉에서는 매수 매도 타점을 잡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현재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는 반드시 월봉의 위치에서 보는데 이 월봉의 위치가 높다? 그럼 저 위치가 높은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이런 거고요. 자, 월봉 위치가 낮다? 그럼 이렇게 월봉에서 위치가 그렇게 비교적 높지 않은 자, 엄청나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 놓는 게 이 월봉의 위치가 낮은 종목을 자, 저는 이제 현재 주가 위치가 낮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꽤 많아요. 자, 네오오토 애니능력 이렇게 쭉 덕선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고 천천히 내려드릴게요. 또 밑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한 4, 5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또한 윤석열 관련해서 기사가 떴을 때 반응하는 게 바로 윤석열 관련주죠. 또한 기사가 떴을 때 제일 빨리 상한가를 도달하는 게 또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요새 좀 핫하죠? 보시게 되면 29일날 이제 대권 도전할 거고 그때 이제 이 걸어갈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겠다고 자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장소가 이제 윤봉길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라고 저 지지율도 좋죠. 지금 이제 한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32.3%, 이재명 20.8%, 최재형 6위까지 뛰었고 가상양자 대결에서도 자 윤석열 37.7, 이재명 35.1루다가 굉장히 좀 지지율도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얼마 전 상한가를 간 네오오토를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월봉의 위치가 높다는 얘기는 예전 고점 막 뚫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려고 하는 이런 거죠. 네오오토, 애니능률. 자 애니능률 같은 종목도 벌써 작년 3월 달에 1,800원 하던 게 자 고점 2만 10배월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벽성도 마찬가지로 작년 3월 달 1,500원 하던 게 자 3만원 가까이 이건 뭐 20배 정도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도전하다 보면 물론 더 가는 종목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위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굳이 이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어째 높고 또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떠있기 때문에 캡처하셔서 여기서 본인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맞는 종목을 하시면 되지만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 좀 불안하고 겁나서 잘 안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볼 건데 자 첫 번째가 비상교육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비상교육도 제가 처음에 찍었을 때보다 높아요. 제가 이 비상교육이 좀 좋아 보인다고 영상에서 찍은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바로 이때죠. 이 5월 달에 자 비상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고 찍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 정치 테마주지만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친구 재무가 PBR 0.5가 안 됐었어요. 항상 정치 테마주를 볼 때는 재무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재무가 너무 안 좋은 종목을 잘못 골라놓으면 자 단순히 정치 테마주로 다 올라갔다? 그럼 바로 실체가 드러나면 바로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를 같이 보는데 이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 현금 유보율도 좋지만 자 PBR 0.7이죠.
PBR 1이 안 돼요. 또 하나, 시총이 1495억짜리인데 매출이 1700억. 매출이 시총을 넘겨요. 이렇게 넘기고, 어쨌든 많이 넘기죠. 자, 분기에 100억씩 나요, 영업이익이. 그래 놓고, 유보율이 3000%, 부채율이 33%. 굉장히 단단하고 좋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발견했을 때가 이때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했죠, 지금. 자, 그렇지만 월봉에서 역시 꽤 엄청 높은 편은 아니죠. 사상 최고가를 찍으려면 저렇게 17,000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사실 1차 목표가에 15,000원 찍고 왔어요. 하지만 다시 조정을 깊게 받았고, 월봉 5개월 선이 60회선을 뚫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번 달에 월봉 60회선 찍었죠. 앞으로도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5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매수했으면 일단 5선 깨지 않는 한 홀딩이 맞아요. 자, 그러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고 5선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되는데, 이 이평선의 간격을 2격이라고 하는데 5주선과 10주선 이게 크면 깨면 10선까지 밀리죠. 그러면 많은 부분을 수익분을 소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일단 배수를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자, 오늘 이제 이 저번 주에 이 윤석열 이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21선인가 5일선, 이종 21선이나 5일선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상승할 수 있고, 자, 이 월봉에서 엄청나게 상승 최고가를 찍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게 비상교육입니다. 자, 다음 웅진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웅진은 좀 애매해요. 자, 물론 이렇게 이제 이 3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 이렇게만 보면 월봉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 막 전성기 누릴 때에 비하면 사실 월봉의 위치는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이 예전에 이제 이 변곡점 좀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 이렇게 18년도 7월 달에 형성된 3,400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요 근처에 와 있죠. 이 3,400원대를 강하게 뚫어줘야 이 웅진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엮여 있는 종목들이 같은 뭐 파병윤씨라든가 이런 엉뚱한 이유로다가 엮여 있는 경우도 맞아요. 물론 이제 같은 그렇다고 뭐 대통령에서 집안을 밀어줄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세계는 참으로 저기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18년도 5월달에서 여기 5일선의 변곡점이 저희가 매물대예요. 자, 여기를 강하게 뚫어줘야 또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웅진은 제법 이게 크게 매차고 올라온 친구예요. 이때도 거의 자 상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 다시 일봉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상한가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원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스럽긴 한데, 결국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되고요. 지켜줄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21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진짜 이 급등하고 잘 올라가는 중 제가 5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 주봉이기 때문에 이 봉 하나가 한 주짜리예요. 5선 이탈하게 조정이 깊게 들어와요. 다 회복해주면 다시 올라가고, 이번 주에 5선 회복해주면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고 5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5주선은 왜 중요하냐면, 자,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5주선 밑에 있다. 그러면 5주간의 평균 가격 밑에 있는 거죠. 그럼 추세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선은 중요한데, 자, 어쨌거나 5선을 회복해주고 있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21선 회복해주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웅진도 꽤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 코리아 SE를 보면, 자, 코리아 SE라는 종목도 월봉에서 보시면, 자, 이제 이쪽은 제가 현재 주가에서 낮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17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이 자리인데, 여기를 깔끔하게 뚫어야 2차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갖고 떨어진 거죠. 이 앞전에 또 하나 매물대가 이건 뚫었습니다. 그래서 월봉의 위치가 이제 이렇게 엄청난 높은 위치가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금방 말씀드린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선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급락 등락을 반복하는데 결국은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노랗게 굵게 그려드린 게 황금일선 21선인데, 21선이라는 게 막 20일간의 평균 가격이죠. 생명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코리아 SE의 재물을 좀 보면 아주 깔끔하거나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시총이 400억짜리죠. 시총 400억짜리에서 매출이 143억, 130억, 130억.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영업이익이 아직은 적자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현금 유보율 630%, 부채 비율 25%. 딱 봐도 ROA나 ROE 다 빨갛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현금이나 재무 쪽으로 튼튼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 투자할 때는 조금 신중히 투자해야 되고요. 단순히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라면 그에 맞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 말고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보고, 일단 추세는 100점 만점이에요. 자, 모든 이 잘 상승하는 주식은 5선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5선 이탈하지 않는 한 자, 꾸준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 IOK죠. 자, IOK 제목 먼저 보면 이 친구도 역시 적자가 좀 심하죠. 적자가 심한 회사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금유불이 240%, 부채비 41%로 나름 뭐 재무가 그렇게 나쁜 주식은 아니고요. 시총이 1,700억짜리예요. 시총 1,700억짜리 회사가 200억의 매출은 조금 이제 적은 편이에요. 더 올려야 되겠죠. PBR이 1.66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이 높은 PBR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월봉의 이치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이치가 아니죠. 그러고 이때 언제냐면 4월 달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이때 아마 윤석열 관련주들이 아마 크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죠. IOK는 이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인 면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기술적으로 보면 추세는 살아있고 주봉에서도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20주선, 이 노랗게 굵어들인 20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타고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황 괜찮은 거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급상승했다가 이렇게 얼마 전에 4월 달에 크게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 자 이렇게 보시면 크게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을 거칠 때 절대 월봉에서 이 굵게 그린 녹색선이 5개선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셔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부방이죠. 부방은 제가 새벽 영상에서 올릴 정도로 참 좋아요. 이 친구. 자,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여기를 3월 달에 탈출했어요. 자, 3월 달에 이쁘게 대량거래 싣고 탈출하고 한 달 쉬고 다시 추세를 태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나 5선에서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서 5주선만 잘 지켜주는 한두 번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방도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일봉에서 이렇게 21선과 5일선, 이평선 3개를 동시에 회복했다는 얘기는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방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먹을 폭,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 얼마나 갖고 먹지? 뭐 마진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가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아도 이렇게 6천원대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방이라는 종목은 5, 6천원대까지 보고 꾸준히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상당히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게 이 부방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똑같은 윤석열 관련주라도 위치가 너무 높지 않은 것 중에서 좀 선별 가리기를 하면 자,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자, 우선주는 배작이라 할게요. 우선주는 너무 좀 번더폭도 심하고 거량이 없어서, 자, 동양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이라는 종목을 보면 6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자, 예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자, 이 변곡점까지만 가도 가격대는 이렇게 3,600원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60개선 뚫고 나가고 있죠. 지금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요 변곡점까지 갈 수 있고 갔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60개선 가격이 1,880원, 1,890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2,150원이죠.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이렇게 급상승했다가 이제 5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옆으로 가다 5선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올라가다 두둥받고 있죠. 이 친구 일단은 이렇게 이 6월 21일 날 저점이 1,965원인데 먼저 여기를 이탈 안 해야 돼요. 1,960원대 이탈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선인 이렇게 이제 1,800원대 그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데, 재물을 잠깐 보고 갈게요. 시총이 4,800억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매출이 5천억.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 올리고 있죠. 단좀 걱정이 되는 건 매출 부분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데, 저번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적자가 좀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자, 현금 유보율이 600%, 부채비율 27%. 나는 좀 버텨줄만 한데, 어쨌거나 적자적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PBR이 0.53이죠. 굉장히 이제 저평가적인 이 부분이죠. 일만 가도 지금 가격이 2배이기 때문에, 자, 이 적자 폭인 것만 좀 조심하고, 적자가 지속되면 주식이 올라가다 멈춰요. 근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미리 앞으로 전화해서 주담한테 자, 다음 분기 흑자 날 거야 이런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알려주지도 않고 어쩔 수 없지만, 자, 적자도에 대한 리스크만 조금 관리를 해주면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현금이 많기 때문에
뭐 상장폐도하거나 그럴 건 아닌 거고 60개월선 가격인 자 1880, 19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도전해 볼 만하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6월 21일 저점이 1965원이니까 100원 정도 10% 정도 되나? 7, 60%? 그 정도에서 한번 손절할 각오하고 도전해 보는 건 어떤가 생각해 보고요. 월봉 H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한두 번 좀 도전해 볼 만해요. 반드시 중요한 건 월봉 H가 높다고 해서 안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높았을 때 몰리면 굉장히 머리 아프죠. 월봉이 높을 때 이런 월봉 높을 때 이런 데서 물려버리기 고생하고 높을 때 물려 고생하듯이 반드시 월봉 저점이나 이 싼 데를 사야 되는데 월봉 저점도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뺑글 돌려놓고 돌아 나갈 때, 즉 추세가 우상향할 때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동향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승보학이죠. 월봉에서 보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급등한번 했다 상한가부터 더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5개월선 60개선도 아직 못 뚫었어요. 근데 아마 다음 달이면 뚫을 거예요. 뚫고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 왼쪽에 지금 몇 달 정도 긴 꼬리 달리죠. 이 긴 꼬리는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소화 과정이 끝나면 상승할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을 잘 지켜주는 상황에서 잘만 타고 올라가면 꽤 상승해서 이렇게 6,500원대 이걸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긴 꼬리 달고 떨어졌는데 저번 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요 선만 잘 지켜주고 21선만 잘 타고 올라가 주면 이 긴 꼬리는 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이 또 소화해 주고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로 긴 꼬리 달고 자 송구하고는 또 한 번 날아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쁘지 않죠. 보시면 자 시총이 1000억짜리인데 매출이 이제 반 정도 일어나요. 400억, 419억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자 현금 유보율이 1300%, 부채율이 20%. 나름 굉장히 단단한 회사죠. 자 빨갛게 해서 검정게 이렇게 이제 좀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부학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웅진싱크빅이죠. 자 웅진싱크빅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교육주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정치 테마주죠. 월봉에서 60개선도 아직 돌파 못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있는 위치가 낮아요. 자, 그러고 5개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꽤 상승할 수 있는데 60개선 돌파 앞두고 있죠. 60개선 돌파 날아가면 이 친구 최초 목표가가 6,000원대가 넘기 때문에 6,000원대만 가도 지금 상한가보다도 높죠. 그래서 먹을 폭, 마진 폭이라는 게 있고 추세가 잘 살아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자 5선을 깨놓긴 했어도 금요일 같은 날 다시 5선을 회복해 줄 수도 있고, 이 매물대만 돌파해 주면 그냥 정고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꼭 윤석열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으로 성과가 좋아요. 자, 그리고 수익 개선도 한참 될 거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죠. 우리 바닥권에서 좀 돌아나가는 분위기라, 자, 웅진 싱크빅은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을 봐도 불안하지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매출이 거의 6천억씩 일어나고 있고, 올해 이제 7천억 정도 일어날 건데,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돼요. 자, 그만큼 좀 저렴한 편이고, 현금 요구율이 540%, 부채 비율이 78%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PBR이 1.23, 메타버스 관련주면서 PBR 1.23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2만 가도 6, 7천원대가 되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자, 노르페인트를 보면, 자, 페인트 관련주, 정책 관련주죠. 재개발, 재건축 관련주를 많이 보는데, 이 친구 월봉에서 조금 낮은 건 아니지만, 제가 낮게 빼놨냐면, 추세가 원체 좋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지켜주던 뚫어줘야 될 15년도 8월 달에 정고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 매물대가 있어요. 이거를 깔끔하게 뚫었습니다. 이거 뚫을 때 대량 거래를 통해서 뚫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대량 거래를 통해서 뚫어줄 달에 뚫었는데 못 뚫고 다음 달에 못 지켜주고 떨어졌다. 추세 끝난 거죠. 근데 저번 달에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잘 지켜주면 윤석열 관련해서 한번 크게 급등하면 예전 고점은 2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페인트도 자리만 깨지 않나 들어가는 게 좋고, 물론 그렇지만 저번 달에 저점이나 5개월선, 이 친구 5개월선 가격이 12,000원인데 12,000원을 깨면 칼같이 손절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깨지 않으면 꾸준히 들어가면 좋은 수익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SJSA 솔루션주는 좀 패스할게요. 이 친구들은 요즘 불안해서 좀 패스하고요. 서현이와라는 종목도 보면 사실 이 서현이와도 월봉에서 이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지만 이 예전에 있던 이 변곡점들에 비하면 좀 낮아요. 자,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14,000원대 잘 잡고 있는데 역시 추세가 굉장히 좋죠.
자, 잘 살아있고, 드디어 5개월선이 60개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건데, 이렇게 음봉 하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강할 수 있고, 이번 달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달 거래일도 강할 수 있죠. 이제 막 5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선 회복해 주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날 수 있고, 일봉에서 보면 21선 근처에도 이렇게 이런 모양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모양이 생겼을 때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현이와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재무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재무 보고 가면, PBR이 0.40밖에 안 돼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죠. 시총이 보통 뭐 2,400억인데 2,4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조 8천, 1조 9천억씩 올려요. 영업이 흑자가 잘 나고 있죠. 현금유불이 4,000%, 부채비율이 189%. 나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서현이와는 이제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5개월선 60개월 뚫는 중요한 골든 크로스 상황에 있고, 물론 이제 주가는 이 PBR 0.4라고 하지만 작년 3월달 저점이 1,800원인데 고점이 이제 10,000원 정도 찍었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올라온 부담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 0.4라는 PBR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은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고, 최소한 15,000원대까지만 가도 3, 40% 이런 마진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클라우드웨어를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월봉의 위치가 낮죠. 확연히 보이죠. 근데 이번 달에 거래가 터졌고, 자, 이제 60개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번 달에 60개선 못 들으면 다시 그렇게 60개선까지 밑에까지 밀릴 거예요. 그래서 5개선까지 밀렸을 때 매수. 만약에 이번 달에 돌파해놓으면 기다렸다가 다시 60개선 찍고 나갈 때 매수해주는 게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해서 그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5주선을 위주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자, 5일선 회복해주고 있고, 이때 이 상한가를 2번 정도 시원한 종목이라 조금 이 변동폭에 대한 대비하셔야 되고요. 노란색 21선, 이 생명선을 기준으로 깨지 않는 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이 클라우드웨어 재무를 좀 보면, 항상 재무는 필수죠. 자, 현금 유보율이 96%, 부채비율 25%, 나름 현금 부분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면 좀 피해가는 게 낫고, PBR은 1.24로 높지 않죠. 시총이 1,300억짜리 회사인데 매출이 144억,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표나 이런 모든 건 좋지만 어쨌거나 이 재무적인 부분 좀 불안하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천기계와 한국테크놀로지를 볼 건데요. 하천기계를 보면, 자,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죠. 근데 이제 정치 탐화조 치고는 너무 이렇게 늦어서, 이러면 윤석열 관주로 움직인다 해도 좀 둔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조금 배제시켜 놓는 게 좋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이렇게 둔하죠. 조금 이런 날도 거래량이 없고, 이 윤석열 관련주로 움직일 때 너무 거래량이 없거나 둔한 건 시장에서 분류돼 있어도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움직이지 않는 건 그만큼 둔하기 때문에 일단 배제시켜 놓는 게 좋고요. 이 한국테크놀로지도 보면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현재 주가 위치가 안 높아요. 특히 5개월 선에서 60개선을 찍고 나가는 골든 크로스 상황이 있고, 예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매물대를 좀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계셔야 되고, 5개월 선이 60개선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려면 이달에 급등해야 되는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면 되죠.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고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5개월 선만 타고 잘 올라가면 순간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친구고요. 저렇게 해줬다는 얘기는 주봉에서 20선 찍고 우선 회복해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선만 깨끗하게 완벽하게 안착해주면 쭉 돌아 나가다 빵 때릴 수 있어요. 한국테크놀로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자, 일봉에서 이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심하게 거치고서 다시 이제 회복해주는 입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1선만 회복해주면 그때부터 관심권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 친구 제만 보고 갈게요. 제목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흑자 기준 유지하고 있고, 자, 현금 유보율이 산전이 안 되죠. 부채가 이 329%. 이런 경우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보면 원체 차트가 좀 이쁘고 좋고, 주봉에서도 좋아 보이고, 일봉에서 타점이 좋지만, 역시 재무가 약하면 큰 돈을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러고 잘못하면 진짜 안 좋은 최악의 경우에 상장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또는 유상증자도 걸리고, 그러니까 재무 안 좋은 종목은 굳이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 비상교육이나 이 아까 말씀드린 부방, 그리고 성보화, 웅진 싱크비, 자, 노르페인트, 서현이야 이 정도까지가 그래도 조금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좀 종목들이 좋아 보이는, 특히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PBR 0.4라는 메리트가 또 있고, 자, PBR 0.4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이 이렇게 2천억밖에 2,400밖에 안 되는 회사가 1조 8천억씩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 갖고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서현이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조금 윤석 관계로 볼 수 있고요. 이 위에 있는 거 다 윤석 관련주긴 하지만 이 주식들을 캡처 놓으셨다가 원체 높아요. 근데 사실 가는 종목에 더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제 놓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다음에 이 종목들 위주로 다 도전해 보시고요. 이 종목도 좀 안정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월봉에서 났다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